육친 분석 중에서 이제 재성, 자, 이제 육친 분석 중에서 우리가 재성 또는 관성에 관해서 오늘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잘 풀린다, 풀리지 않는다 하는 관점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십성에 대해서 또는 생극재화에 대해서 이게 빨리빨리 오질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을 거꾸로 돌리고 바로 돌렸을 때 생극이 되느냐 재화가 되느냐 이런 얘기, 생한이냐 극한이냐 막 그런 얘기의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목화토금수 자체만 해도 뭐 그런데 이거를 천간지지로 바꿔놓고선 그걸 생한이냐 극한이냐 재한이냐 화한이냐 거기다 십성이 어떠냐 얘기를 하면 복잡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감명을 잘 하기 위함인데요. 감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점을 여명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관과 식을 보고 남명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재와 관을 보더라. 우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명의 입장에서 관은 배우자가 될 것이고 식은 식상은 자식이 되고 남명의 입장에서 재는 배우자가 되고 관은 자식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명의 입장에서 관, 남명의 입장에서 재, 그러니까 관성과 재성의 동태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시면은 이제 우리는 육친 분석에 있어서 재성, 여명의 입장에서의 재성, 남명의 입장에서의 재성, 또 하나는 남명의 입장에서의 관성, 여명의 입장에서의 재성을 관성을 가지고선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감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시는데요. 자, 이 재성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극하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내가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식재 관인이 있으면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내가 극하는 관계. 그래서 재성이 놓여 있으려고 한다면 일단은 내가 극하고 내가 생하니까 이 관계는 내가 주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 된다는 거고 이쪽은 나를 극하고 나를 생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관성까지도 나를 극하니까 내가 강해야지만은 생하고 극하고 그걸 당하고 막아낼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약하다고 한다면은 인성이 있거나 비겁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듯이 지금 이제 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성은 양명지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명의 근원 이런 뜻이에요. 양명지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주팔자의 대운을 보시면서 재성이 약하게 놓여 있거나 이렇다고 한다면은 아하, 목숨이 위태롭구나. 왜? 삶의 근원이 약해져 버리니까. 그 정도로다가 재성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재성은 우리가 육친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볼까요? 남명이죠. 그렇죠? 남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재성을 보게 되거든요. 남명을 기준으로 부인이잖아요. 남명을 기준으로 내가 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인이 되더라 또는 이성이 되더라.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되고 한편으로는 이성이 되더라, 돈이 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성이 어떤 형태를 띠냐, 제일 첫 장에는 재다신약사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다신약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재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일간이 약해진 현상, 이것을 우리는 재다신약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가령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을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명 남명을 떠나서요. 뭐 남명이라고도 보시자고요. 일단 제의 얘기니까 내가 극하더라. 그럼 일지에다가 편제를 깔았더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극하는데 음량이 같더라. 그래서 이랬을 때는 우리는 음의토에서 음의목이 음의토를 극하니까 편제를 놨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사주팔자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여기는 간목이 있고 임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또 간목이 있을 수가 있고, 보니까 여기에 무슨 뭐 갑자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더라. 뭐 이런 사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을목, 간목, 임목에 의해서, 또 하나는 수생목, 인성에 의해서 대단히 신강해졌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강해서 내가 극하는 것, 이랬을 때는 제다신약은 아니죠. 왜? 여긴 제가 지금 재성이 지금 하나 있죠. 내가 극하는 것. 그 다음에 비겁은 몇 개 있나요? 나와 같은 녀석은 하나, 둘, 셋, 네 개씩이나 있어요. 인성은 하나가 있고, 그럼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신강한 사주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어떤 사주가 있냐면은 이렇게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을목인데 똑같은 을축이에요. 이런데 옆에 보니까 무술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옆에 보니까 무진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사주를 보시자고요. 나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또 기타 내가 극하는 것은 전부 다 재성. 을목이 양토를 보면은 정제요, 을목이 축토로 가는 음토를 보게 되면 편제, 그렇죠? 정편제, 즉 재성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인성과 비겁이 많아서 신강사주라고 한다면, 여기는 비겁이 하는데 내가 극하는 것이 5개씩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신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신약사주고 여기는 신강사주,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는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뭐냐면 바로 지금 배웠듯이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많더라. 그래서 내가 신약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제다신약사주라고 하고, 이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비겁이 많더라.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녀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신강하더라. 그래서 신강과 신약사주에 대한 용어는, 내가 제가 많아서 신약한 것을 우리가 제다신약이라 그러고, 거꾸로 쟤는 없는데 내가 신강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군, 겁, 쟁, 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군자를 써서 이 겁제의 무리들이, 비경겁제의 무리들이 싸우더라. 누구를 대상으로? 쟤를 대상으로 싸우더라. 이것을 우리는 군겁쟁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신강인 경우, 내가 재성을 보고, 내가 강한 내가 재성을 보고 싸우는 현상을 우리는 군겁쟁제 사주 그러고, 하나는 내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재성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약의 제다신약사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재성 중에서도 제다신약사주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육신의 관점, 또 하나 심리적 관점, 또 하나 사회적 관점,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재성은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은 누구예요? 남녀공이 부친. 그 다음에 남명의 입장에서는 아내. 그 다음에 남명의 입장에서는 이성. 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론 여명의 입장에서 재성은 시모가 되겠죠. 그렇죠? 시어머니. 관이 나한테는 남편이라고 한다. 관을 생해주는 것이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을 생해준다고 하면 관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모친이 되니까 나의 입장, 여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되겠구나. 우린 그렇게 알 수 있답니다. 이렇게 육친으로 다 정리해 놓고, 또 하나 재성은 심리적 관점에서 볼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신강하든 신약하든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재성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재성을 낳았다고 한다면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성 그러면 여러분 일단 절간에 세우져 떠올리셔야 돼요. 재성을 일제 깐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이런 건 있죠. 이 재성 중에서도 편재를 깔았느냐 아니면 정재를 깔았느냐 이렇게 보실 때, 편재는 생각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정재는 어때요? 약간 느긋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편재를 깐 사람들은요, 아주 우리가 눈치의 대왕, 여왕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이 정재를 깐 사람도 물론 머리가 좋지만은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편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편재를 놓으면은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재를 난투로 끌어올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재성을 놓게 되면 아주 수완가요 요령꾼이요 절간에 새우젓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다가 머리가 기가 막히게 빠른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절대 지고 못 사는 사람들 영역이 바로 재성이더라. 그걸 본다면 사회적 관점에서는요, 우리는 재성을 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 그러니까 일단 재를 깔았다고 한다면 돈에 대한 관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편재가 돈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취할 수 있는, 아주 언제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한다면, 정재는 반듯하게 내가 일한 노력의 대가로다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반듯한 성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같은 재성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편재와 정재는 돈의 사회적 관점을 두고는 있지만, 편재와 정재는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더라. 우리가 바람도 못 피우던 바보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저 욕하지 마세요. 동태만 살피시라고. 왜? 뭐가 들어온다는 징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게 사시사철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10년 내내 피우는 사람 없어요. 내가 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바람을 피워. 매일 피우면 그건 뭐 X지. 그래서 긴 기간 동안 어느 순간에 바람을 피운다면 드디어 바닥을 치고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구나. 여러분 바로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 남편을 더 따뜻하게 더 잘해주세요. 오리고기도 잡아주고 개고기도 좀 잡아주고 닭고기도 좀 잡아주고 코가 반짝반짝 좀 빛나도록 말이에요. 건강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돈이 들어오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꾸로 수목의 인비가 아니라 식재관의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이시죠. 목의 입장에서 식상은 화, 목의 입장에서 재는 토, 목의 입장에서 관은 금. 이러한 운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더욱더 신약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조울증이 팍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접신의 기운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껄핏하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밤늦게 해줬다고 화내고 말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다신약 사주들은 이러저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제다신약은 누구를 기점으로 보냐면 남명의 기점이에요. 그쵸? 왜? 쟤는 아내이자 여자이자 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여명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명. 자, 여명, 이 사람이 이제 여자. 이번에는 여자라고 보자고요. 여명이라고 보자고요. 여명이라고 본다면
내가 극하는 재성은 전부 다 육친으로 뭐예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은 육친의 입장에서는 비식재관인이에요. 나야, 나, 여자, 여명인데,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인데, 나를 극하는 것은 또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그 관을 생하는 게 뭐예요? 재성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입장, 여자의 입장에서 재성은 뭐예요? 시모가 돼. 시댁, 시모가 돼요.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는 시모예요. 시모. 이 시모, 시어머니인데, 자, 시어머니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 자리에 전부 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집은 결국 여명의 입장에서 내가 여자야.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여러분? 어떤 남자를 만나요? 답이 나와야 돼. 요런 남자를 만나. 어머니가 이래. 어머니가 이렇게 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요만하잖아. 어머니가 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내가 극하는 것이 요만해. 나. 뭐예요? 이 집은 엄마가, 시어머니가 절대적으로 썬파워야. 어머니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시모들이. 그리고 여명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랑 결혼할까요? 재산이 많은 남편을 만나요. 틀림없이. 그런데 재산이 많이 많은 남편을 만나는데 남편을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자들은 시어머니가 자식을 꼭 애인처럼 자기 남편처럼 데리고 논다니까. 아침에 밥 먹으면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시어머니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꼭 어머니 집에 와서 문 안 들이고 효도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그럼 나라고 하는 여자는 반드시 그러한 남편과 인연이 되더라. 이상해요. 자, 그러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신묘일주예요. 여명. 이 사람의 요 재성이잖아요. 재성, 그렇죠? 내가 극하니까 금극목했죠? 재성의 크기를 보자고. 요 재성의 크기, 토의 크기를 목, 지장간에 드니까 묘, 갑, 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럼 요 목, 갑, 을의 등치가 내가 극하는 거야. 이런 관계가 지금 똑같이 놓여 있잖아요. 구조가. 이 사람 여명이야. 어떤 남자를 만난다? 남자는 부모가 돈이 있다 없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라고 하는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의 남편을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시모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 삶이. 그러니까 결국은 재가 많은 여자는, 자 보실까요? 재가 재생간화지요. 이렇게 내가 토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재가 생하는 것이 뭐예요? 관이잖아요. 이렇게 재가 생하는 것이 뭐예요? 관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재성의 그릇이야. 꽉 찼어. 재가 어디로 넘쳐요? 관으로 넘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관이 꽉 차면 또 이렇게 인성은 넘치는데, 일단 재성이 많다 그러면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을 의식해요, 안 해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음성적이야. 쉽게 말해서, 다시 얘기해서 그 이성에 대해서 껄떡대는 거예요. 그럼 딱 보고선 관심이 많구나, 이성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이 여명이다 하면 시어머니한테 남편을 뺏기고 그러니까 본인은 외롭구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나는 어때요? 남편을 빼앗겼으니까 외롭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내가 재성이 많아서 약해졌다고 한다면 남명의 입장에서 껄떡대. 여자에 대해서 테이크도 안 되면서 내가 갖지도 못하면서 마침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껄떡대고, 아주 이해타산적이고, 음식점에 가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끈 있는 신발을 신고 가고 저 구석에 앉고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시모의 영향력이 강하더라. 그러나 시모가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은 시부모가 재산이 많이 있음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여명들이 시집을 가면은 대체적으로 시댁 시어머니 그 아주 매운 그 같은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시집살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 그래서 거꾸로 흥미를 다른 데 두기 쉽더라.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사주를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어떤 사주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제일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남명에 있어서 경호, 갑오, 개축, 정사, 이런 사주가 있어요. 당연히 제다니까 남명일 거고요. 자, 보실까요? 이 사주는 보니까 나라고 하는 수, 비겁, 또 나를 생해주는 금, 인성이 없어요. 그쵸? 즉 수와 금이라고 하는 비인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어떻게 됐나요? 신약해졌어요. 보니까 전부 다 수국화, 그 다음에 수생목, 수국화, 토국수 해갖고 전부 다 보니까 했죠? 인비가 없는 식재간의 사주로서 대단히 신약해져 있더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 입장에서는 내가 극하고 내가 극 이렇게 났으니까 어떻다고, 이것을 우리는 쟤는 많은데 나는 신약하더라. 제다 신약 사주로구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볼까요? 보면은 내가 극한다 그런다면은, 자, 여기 남명의 입장이에요. 지금요, 요거 좀 여명의 입장이 아니에요. 남명의 입장에서 제다 신약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특히 소심하더라, 세심하더라, 정밀하더라, 꼼꼼하더라, 치밀하더라. 왜? 나의 입장에선 돈, 수치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다 신약 사주들은 아주 꼼꼼해요. 아주 정밀하고 손재주가 좋고 그렇답니다. 이익과 적성을 보이겠죠. 그런데 이 제다 신약은 그런 이익과 적성과 더불어서 정확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고 계산적이라 그랬는데, 단점이라 얘기한다면 잔소리가 심하고, 또 하나는 어떻다고요? 의부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질을 잘 내더라. 그 다음에 껄떡대더라, 이런 얘기예요. 참 굉장히 여자들도 좋아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남명으로 보지 말고 이번엔 여명의 제다신약을 보자고요. 이 사람을 보면은 어떻다고요? 제일 먼저 육신적으로는 시모 영향력이 어때요? 대단히 큰 사람들. 두 번째는 시모의 영향력이 대단해서 남편을 시모에게 뺏긴 현상이에요. 빼앗긴 현상. 그러니까 나의 공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관성을 의식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약간 음성적으로 들어가더라.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다신약 사주는요, 특히 몸이 약하답니다. 신체가 약해요. 왜 그러냐고요? 내가 극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수국화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간의 힘이 설이 확 돼버린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다신약이 되면은 몸이 약해지겠구나, 우리는 벌써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다신약을 가지고 따지냐면은, 어쨌든 제라고 하는 것은 돈, 양명지연, 즉 삶의 근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돈도 내가 어느 정도 테이크할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강하면 모를까 신약하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아서 신약하면은 제다신약 사주들은 이렇게 아주 잔소리가 많고 의부증 이런 기운들이 많더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다신약 사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다신약 사주가 아니다, 제가 이번에는 하나도 없는 무제 사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자고요.
무죄사주에 대해서